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가족센터 사회수업을 맡고 있는 정한식입니다. 오늘은 3학년 사회 14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환경에 따른 의식주 생활 모습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 단어 보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지난번하고 좀 비슷하네요. 의식주 엄청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의식주 엄청나게 선생님이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의식주 말고도 뭐 식생활이나 터도든지 우대기찜, 노화찜, 이스바, 동굴찜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사실 검은색은 크게 그렇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주면 되고 꼭 외워야 될 거 의식주는 반드시 외워주십시오. 자, 지난 시간 정리를 해볼게요. 사실 지난 시간에는 의식주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옷에 관련돼서 옷 입는 거에 관련돼서 생활 모습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의식주죠. 의식주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비슨 크루소 얘기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나실 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입고 의, 식, 먹고 식, 그다음에 주, 사는 곳 요새가 굉장히 중요하죠. 옷이 옷이 의, 그다음에 영양분을 입기한 옷이 의, 그다음에 음식이 식, 그다음에 집이 주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 의식주가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도 그렇죠. 지금 여러분 옷 입고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점심 먹었나요? 아침인가요? 어쨌든 밥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뭐 항상 밥을 잘 먹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배고프면 먹잖아요. 그리고 사는 집이 필요하죠, 그죠? 비바람을 피하고 안전하게 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의식주가 우리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들입니다. 라고 해서 의식주 꼭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이 지금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고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고 몇 번을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의, 식, 주. 의가 옷, 식이 음식, 집이 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는 의, 옷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식, 먹는 것과 주, 사는 곳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음식 먹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오늘 수업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자, 그럼 봅시다. 자연 환경에 따라서 발달하는 음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식이 그냥 발달하는 게 아니라 자연 환경에 따라서 발달하는 거라네요. 자연 환경이 근데 뭐라 그랬죠? 자연 환경은 산, 들, 하천, 바다처럼 땅의 지형이 있든지 미안해요. 혹은 비, 바람, 그 다음에 우박 혹은 기온과 같이 날씨와 관련된 거예요. 즉 날씨와 땅의 지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 그러면 땅의 지형과 날씨, 즉 자연환경에 따라서 음식이 달라진다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보면 평양냉면입니다. 엄청나게 심심한 맛이 좀 느낀 이 평양냉면. 진짜 평양냉면 평양에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평양은 지금 북한 지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되면 더 잘 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평양냉면을 주로 하는 맛집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먹어보면 좋겠어요. 그 평양냉면에 가서 먹어보면 되게 이거 메밀이라는 작물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어요. 되게 쫄깃쫄깃하고요. 그 다음에 맛이 조금 심심하다. 그러니까 좀 짜거나 달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양념이 좀 싱숭맹숭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걸 심심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심심한 그 맛에 메밀로 만든 면발이에요. 이걸 평양냉면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요 평양 지방에는요 날씨가 우선 서늘해요.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좀 서늘한 날씨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으로 갈수록 서늘해지잖아요. 그래서 우선 날씨가 서늘하고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요. 평양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메밀이라는 게 정말 많이 난답니다. 메밀이라는 작물이 많이 나서 이 메밀을 그냥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면발로 많이 만든대요. 그래서 메밀로 면발을 만든 냉면을 많이 먹게 된대요. 아까 전에 자연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날씨와 땅의 생김새를 그랬잖아요. 날씨 서늘하고 비가 내리지 않고 평야가 많아요. 평양에는 그래서 평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평양에는 이런 날씨 덕택에 메밀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메밀로 만든 냉면이
음식이 이 냉면이라는 음식이 발달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영월 볼까요? 영월 선생님도 영월 가봤었는데 영월에 가면요 다 산이에요. 우선. 강원도 초입이거든요. 그래서 산이 엄청 많아요. 근데 산지에 올라가면요 우리가 북쪽으로 가도 서늘하지만 산 위로 올라가도 서늘해요. 그래서 산 위로 가면 또 날씨가 서늘하고 또 산지에 좀 많이 재배하는 작물이 감자거든요. 감자. 왜냐하면 산지에는 너른 들판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그 논농사, 쌀농사는 너른 들판에 물을 가둬놓고 이제 농사를 짓는데 그럴 만한 땅이 없다 보니까 좁은 땅에서 서늘한 날씨에서 잘 크는 건 감자입니다. 그래서 영월에는 감자를 그렇게 많이 심어요. 그래서 그 감자를 활용한 감자 옹심이, 감자를 이제 잘 썰어서 이거를 다져가지고 만든 옹심이. 여기 동그랗게 동글동글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사실 감자로 만든 겁니다. 이거 옹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감자 옹심이를 많이 먹어요. 즉 산지, 땅의 생김새죠. 날씨, 서늘하다, 날씨죠. 땅의 생김새, 그 다음 날씨, 그러니까 자연환경 덕택에 감자가 많고, 그래서 영월에는 감자 옹심이라는 음식이 발달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예. 사실 영월은 경북에서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거든요. 특히 봉화 사는 친구들은 그냥 산 하나 넘으면 영월이에요. 그래서 한번 가서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안동. 이거 강고등어 진짜 좋아요. 선생님 오늘 수업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안동 강고등어. 강고등어는 뭐냐면 말 그대로 고등어에 소금을 친 거예요. 지금 요즘에는 여러분이 마트 같은 데 가면 이 고등어 이런 데다 이제 소금을 쳐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소금을 많이 치지 않았대요. 근데 유독 안동은 옛날부터 고등어나 해산물에 소금을 많이 쳤어요. 그래서 그냥 굽기만 해도 짭조름한 맛이 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고등어 요리가 많이 발달한 거예요. 그런데 왜 물고기에, 그러니까 고등어에 그러니까 소금을 왜 쳤냐? 어떤 음식에다가 소금을 치면요, 그 잘 안 썩어요. 왜 우리가 음식을 지금은 냉장고가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옛날에는 음식 재료를 구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신선한 거거든요. 사실 물고기 잡아서요, 여러분 그냥 마당에다가 하루만 놔둬보세요. 당장 썩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상해요. 특히 해산물이 진짜 빨리 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안 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온도를 엄청 낮추거나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온도를 낮추는 거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뿌렸겠죠. 특히 안동을 잘 보세요. 안동은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는 내륙이에요. 안동 사시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안동은 주변에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어를 먹고 싶으면 포항이라든지 뭐 다른 이제 해안가 지방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안동까지 가져와야 돼요. 그럼 상하겠죠, 당연히. 당연히 상하겠죠. 근데 그때는 냉장고가 없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소금을 뿌려서 안동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 사람들이 바다 보면 소금이 묻어 있네. 이대로 구워 볼까? 짭조름하게 맛있네. 그래서 간이 되어 있는 고등어다. 해서 강고등어가 된 겁니다. 즉 내륙 지방이라는 그러니까 바다와 멀리 떨어진 걸 내륙 지방이라고 하거든요. 바다랑 멀리 떨어진 내륙 지방이라는 자연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요리, 즉 음식 강고등어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거 많이 보네요. 서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서산은 여기 있어요. 여기 빨간 점. 이 서산인데 서산은 바다 앞바다예요. 앞에 바다가 쫙 벌려져 있고 바닷가에다가 굴이 진짜 많이 자라요. 굴이 진짜 많아요. 지금도 가면 굴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굴을 캐가지고 젓갈로 만든 거예요. 젓갈은 이게 조금 어려운 건데 이제 우리 젓갈이라는 거죠. 어떤 이제 재료들을 가져와서 그걸 소금에 절여가지고 소금을 같이 넣어가지고 한동안 보관하면 얘가 상한다기보다는 약간 감칠맛이 나는 이러한 음식으로 바뀌어요. 이것을 젓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리굴젓이라고 해서 굴을 젓갈로 만들어낸 거죠. 이것도 역시 바닷가라는 자연환경, 바닷가라는 땅의 생김새, 즉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굴을 만들 수 어리굴젓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자연환경에 따라서 발달한 음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주 볼게요. 전주는 경상북도와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가보길 추천합니다. 전주 비빔밥 진짜 맛있어요. 사실 전주 비빔밥 말고 다른 음식도 되게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전주는 기본적으로 되게 넓은 들이 있어요. 정말 넓은 들입니다. 들이 넓다는 것은 들에는 대개는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쌀이 엄청 많아요. 우리 전라도 여기 전주가 여기거든요. 이 전라도 전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쌀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평야가 제일 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쌀이 우선 많죠. 평야가 넓은 들이 있으니까. 근데 산도 어느 정도 있어요. 산도 없진 않아요. 전주는 없지 않아요. 요 지역이 엄청나게 이제 평야만 있고 전주는 그래도 산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들과 산이 만나는 지점이 전주예요. 그러니까 쌀도 많죠. 산에서 채소도 많이 구하죠. 그래서 이걸 섞어서 먹는 것, 즉 전주 비빔밥이 굉장히 옛날부터 발전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비빔밥 먹을 수 있긴 하지만 전주에서 먹으면 좀 뭔가 특별한 맛이 난답니다. 자, 제주죠, 제주. 제주 여행 가는 친구들 종종 있을 거예요. 만약에 아직 제주를 못 갔다면 가족끼리랑 한번 제주 가보시기 바래요. 제주에는 지금은 현대화되면서 정말 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제주하면 뭐 떠올리는 음식들 중에서 흑돼지 구이도 있고 또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맛있고 되게 맛있는데 전통적으로 유명했던 요리는 음식은 바로 이 옥돔구이입니다. 옥돔. 제주는 섬이죠. 자연 환경 섬입니다. 섬도 땅이 생김새이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섬이기 때문에 주변 다 바다예요. 주변이 다 바다입니다. 여러분 제주에 여행 가보시면 아직 안 가보셨으면 좀 이따 가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있잖아요. 비행기를 쫙 타고 간다 보면 비행기에서 제주 섬이 한눈에 보여요. 딱 봐도 와 진짜 섬 맞네라고 보일 겁니다. 제주 전체가 한 번에 보이거든요. 비행기 타고 가면. 그래서 어쨌든 제주는 주변이 다 섬이기 때문에 옥돔이라는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혀요. 특히 제주에서 많이 잡혀요. 그래서 어쨌든 제주라는 섬이라는 특성, 즉 자연 환경 때문에 옥돔이 많이 잡히고 그래서 옥돔 많이 구워 먹었어요. 지금도 옥돔구이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주 가면 꼭 옥돔구이 한번 먹어보세요. 자, 이렇게 음식들 한번 쭉 살펴봤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죠. 평양냉면, 감자옹심이, 강고등어, 어리굴젓, 전주비빔밥, 옥돔구이까지 모두 다 산지여서 넓은 들이 있어서 서늘해서 그 다음에 뭐 섬이어서 혹은 뭐 그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이어서 등등등등등등등 산이어서 내륙이어서 들이 많아서 섬이어서 이건 다 땅의 생김새죠. 자연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날씨가 서늘해서 혹은 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이건 날씨죠. 이것도 자연 환경입니다. 즉 전통적인 음식들은 우리 의식주 중에서 식은 자연스럽게 자연 환경에 따라서 발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업을 하면 어떤 친구 이렇게 해요. 옥동구이 외워야 되나요? 옥동구이. 아니요, 옥동구이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옥동구이를 배울 필요는 없어요. 강고등어 외워야 되나요? 알고 있으면 좋지만 상식으로 좋긴 하지만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의식주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음식은 뭐에 따라서 발달한다? 자연 환경에 따라서 발달한다. 오늘 꼭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식 다 했으니까 주도 보도록 하죠. 주거지입니다. 주거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에요. 자, 살아가는 이것도 제목에 보면 자연 환경에 따라 발달한 주어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자연 환경에 따라서 발달하나? 한번 살펴보죠. 터도듬집. 이 보세요. 터도듬집은 뭐냐면 이거 잘 봐요. 이게 집이에요. 여기 집. 그리고 이건 들판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지금 뭐가 쭉 올라와 있죠. 이게 토도듬입니다. 뭐냐면 집을 지을 때 그냥 뭐 땅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좀 터라고 해서 좀 이렇게 조금 높인 다음에 토도듬 높인 다음에 그 위에 집을 지어요. 왜 그래야 되냐? 왜 높인 다음에 지어야 되죠? 홍수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름철에 비 많이 오잖아요.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 지금도 과학 기술이 엄청 발달한 지금도 비 내리면 이제 낮은 곳에서는 뭐 물에 잠기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상하수도 시설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시설들이 정말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만 내리면 여름에 비만 내리면 전국 곳곳이 다
이제 물에 잠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예 집을 지을 때 조금 높이 짓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 높이까지라고 하면 이게 대문이니까 최소한 사람 키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 높이까지는 물이 차도 이 집은 안전한 거죠. 이렇게 여름철 홍수를 대비해서 좀 높이 짓는 것을 터도듬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상하수도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물이 빨리빨리 빠지니까 홍수가 좀 덜 나서 이게 조금 덜한데요. 옛날에는 터도듬집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 그 관광지로 보고 있는 안동에 요런 옛날 집들 있잖아요. 옛날 집들 잘 보면 의외로 평지에다가 짓지 않고 약간 산 둔턱, 그러니까 언덕 요런 데다가 마을이 조성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평지에서 농사를 짓고요. 근데 홍수 나면 언제든지 그게 잠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집을 안 짓고 약간 언덕쯤에 집을 지어요. 그래야지 터도든 집의 효과가 나는 거죠. 자, 우대기집 이거는 울릉도에 옛날에 지어진 집인데요. 그럼 울릉도에는 지금도 이렇게 사나요? 아니요. 지금은 터도듬집도 그렇고 우대기집도 그렇고 지금은 이렇게는 안 사는데요. 이게 전통 가옥입니다. 전통 옛날에 있었던 집. 이거 보면요, 그 울릉도에는 희한하게도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여름에 많이 안 오고요. 겨울에 엄청 와요. 근데 겨울에 비가 진짜 오나요? 비가 온다고 하지만 실제로 뭐 어떤 형태로 내리죠? 눈이 내려서 내리죠. 비가 얼어가지고 눈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엄청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집이 이렇게 있다가 눈이 이만큼 쌓여버리면 이만큼 쌓이게 돼요. 진짜 지붕 밑에까지 쌓여요. 지금도 이런 데 많거든요. 이렇게 쌓여버리면 집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나오지도 못하고 집에서 지금 방 안에만 있어야 되고 공간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대기집에 기본 원리는 여기 집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방패막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요거를 여기 옆에다가 쌓아놓은 거예요. 그럼 눈이 이렇게 와도 이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잖아요. 이 공간에서 더 넣을 수 있죠. 그래서 공간을 좀 더 넓이 쓰기 위해서 어떨 때 눈이 많이 와도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대기 집을 만들었다라고 보면 돼요. 이것도 눈이 많이 오는 것도 자연환경이죠. 이 자연환경을 적응하기 위해서 만든 집이다 보면 되죠. 자, 너와집은요. 이거는 산지에 많이 있죠. 강원도에 옛날에 많이 썼는데 강원도는 대부분이 산지거든요. 산이에요. 전부 다 산. 강원도 도로 한번 다녀보세요. 봉화나 영주나 이래 사시는 친구들은 조금만 차 타고 올라가면 강원도거든요. 강원도 지나가면 선생님 말을 느낄 거예요. 그냥 다 산이에요. 다 산인데 거기서 농사 짓기가 힘들어요. 우리 옛날에는 초가집을 지었잖아요. 초가집 위에 이 초가라는 이 위에 이건 뭘까요? 이거는 농사 지으면 벼 보면은 벼 줄기 있잖아요. 그거 그 농사 짓는다고 그 쌀을 다 빼먹고 나면 그 남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말려서 위에 얹는 거예요. 그걸 초가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산에서는 농사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사를 많이 못 지어요. 그래서 초가를 덮을 수 있을 만한 집단, 그러니까 그 쌀들을 그만큼 많이 못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붕을 뭘로 덮느냐? 나무이죠, 나무. 산에 나무는 엄청 많으니까 나무를 얇게 썰어요.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잘라가지고 요 네모 딱지게 이렇게 썰어요. 이거를 지붕에다가 얹어 놓습니다. 이것을 너와집입니다. 즉 산지라는 특성상, 산지라는 자연환경의 특성상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나무로 천장을, 지붕을 만드는 거, 이것을 바로 너와집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보면요, 터도도집은 홍수가 잘 난다는 날씨, 그러니까 기후죠. 이 홍수가 잘 난다는 것, 홍수는 역시 자연환경이죠. 무대기집은 눈이 많이 온다는 것, 이것도 자연환경이죠. 너와지는 산지가 많다는 거죠. 그 당연히 자연환경이죠. 즉 주거지도 자연환경에 따라서 발달했다. 아까 얘기했던 음식도 자연환경에 따라서 발달했다. 주거지도 자연환경에 따라서 발달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의식주인데 식과 주, 즉 음식과 주거지 역시도 자연환경에 따라서 발전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당연히 문제 다 풀고 왔겠죠. 이제 확인만 하는 거야.
여기서 선생님 얘기 듣고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자, 보시죠. 평양냉면, 강고등어, 전주비빔밥 선생님이 다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맛있겠다. 다 좋아하는 것들인데 얘네들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자연환경을 가진 지역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일까요? 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고등어에 소금을 뿌려 상하지 않게 하는 음식이다. 이게 뭐죠? 예, 맞습니다. 강고등어. 내륙 지방에 있어서 안동 사는 친구들 알 거예요. 주변에 바다 하나도 없어요. 안동에서 바다 보러 가려고 하면 차 타고 무조건 나가야 돼요. 안동에서 나 바다 보면서 산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고등어를 먹으려면 바닷가에서 소금 치고 보내주는 거죠. 자, 다음 서늘하고 비가 적어서 메밀이 많이 나는 평양. 여기서는 메밀로 만드니까 냉면. 그다음 넓은 들고에 쌀과 채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 전주비빔밥이죠. 자,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름을 쓰는 겁니다. 여름철 홍수로 집에 물이 잠길 위험성이 있는 고장에서 만드는 이 집은 무엇이냐? 맞아요. 터 도둠집. 일단 조금 높이 터를 닦고 그 위에 집을 지음으로써 홍수가 나더라도 집이 안전하게 만드는 거죠. 다음 3번 문제.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는 고장에서 만드는 집이에요. 이런 집들은 어떤 거죠? 네, 우대기 집이라고 부른다. 자, 오늘 의식주에 다 봤어요. 사실 외워야 되는 건 의식주라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 의, 옷, 식, 먹는 거, 주, 사는 곳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의식주 중에서 식, 음식과 주거지를 오늘 봤어요. 근데 음식과 주거지 모두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더라라는 거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실 이즈바를 나 동물집은 따라 못했는데요. 동물집과 이즈바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더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배웠던 너와 집, 터더둔집, 우대기집도 음식은 사실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해도 뭐 어쩔 수 없지만 기억해주면 좋겠지만 못해도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그래도 집은 그래도 이름을 좀 기억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수업에서 여러분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